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한세병원 VIP 병동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복대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공기를 채웠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만이 입원할 수 있는 특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청소부 아주머니 이미연이었다. 이름은 평범했지만 이미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의 흔적들이 숨겨져 있었다. 40 중반의 나이,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주름진 얼굴. 늘 한결같은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은 그녀가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남들보다 굽은 허리와 느릿한 발걸음은 그녀가 그저 나이든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랜 시간 삭혀온 회한과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새벽같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복도를 묵묵히 쓸고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원은 깨끗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병원 구석구석을 누볐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녀 역시 그 호칭에 익숙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연의 유일한 친구는 병원 뒷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 별이었다. 별이는 매일 아침 미연을 기다렸다가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작은 간식들을 받아먹었다. 별이의 따뜻한 눈빛만이 미연의 차가운 심장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별이를 보살피는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한세병원 VIP 병동에 거물급 환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산그룹의 강태호 회장이었다. 강태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잔인하고 냉혈한 독재자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자신의 제국을 쌓아 올린 탐욕스러운 악마. 미연은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태호가 입원한 VIP 병실은 늘 시끄러웠다. 그는 병실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 사소한 불평에도 고성을 지르고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병실 앞에는 늘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강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호했다. 미연은 강태호의 병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과 마주쳐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숨겼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아줌마, 걸레질 똑바로 안 해? 이 구석대기 먼지 좀 봐. 내가 이 병원에 얼마를 썼는데 이딴 식으로 청소를 해? 강태호는 미연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그날의 기억. 강태호는 그날의 주범이었다. 10년 전 미연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강태호의 탐욕 때문에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강태호는 미연의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렸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미연의 남편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미연의 남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녀의 회사는 강태회에게 넘어갔다. 미연의 딸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행복했던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미연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강태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병원 청소부로 위장하여 강태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목소리까지 변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림자였다. 어느 날 밤, 미연은 강태호의 병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미연의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악마의 얼굴로 보였다. 미연은 그의 병실을 청소하면서 그의 모든 사생활을 파악했다. 그의 습관, 그의 약점, 그의 비밀.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병실 한 구석에 놓인 강태호의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그의 가족 사진과 함께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강태호가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악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그들의 삶을 파멸시켰다. 미연은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악행보다 더 잔인한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편지를 몰래 복사하고 다시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 편지는 강태호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미연은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호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다. 그녀는 병원 청소부로서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병실을 드나들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 그녀는 강태호의 경호원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그들의 눈빛은 냉정했다. 그들은 마치 군인처럼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미연은 그들이 단순한 경호원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분명 과거의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미연은 그들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들은 강태호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알 수 없는 암호들과 비밀 조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미연은 그들이 강태호와 함께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팔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다. 그 문신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문신을 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남편이 속해 있던 비밀 조직의 문신이었다. 그 조직은 어둠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며 사회의 부조리와 악행에 맞서 싸우는 의적 집단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조직의 리더였다. 하지만 그 조직은 강태호의 음모로 인해 해체되었다. 미연은 그 문신을 다시 본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경호원들은
그녀의 남편이 속해 있던 조직의 일원들이었다. 그녀의 남편의 복수를 돕고 강태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강태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그녀의 남편의 이름과 함께 그 조직의 비밀 암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랐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쪽지를 받고 당황했다. 그들은 미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그녀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주머니, 이 쪽지는 뭡니까? 저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한 경호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연에게 물었다. 미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눈빛을 읽었다. 그들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미연의 쪽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미연의 남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을 존경했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그분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저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들은 미연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 문신은 그녀의 남편이 자신에게 새겨주었던 어둠의 파수꾼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복수를 의미하는 문신이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경호원들은 흐느꼈다. 미연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강태호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그자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명령에 충성심을 맹세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강태호의 모든 악행을 파헤치고 그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태호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연의 복수를 돕는 어둠의 파수꾼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강태호가 예상했던 범주를 훨씬 벗어났다. 그는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뒤흔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이미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호 회장의 VIP 병실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거실에는 깨진 화병 조각과 찢겨진 서류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강태호는 붉어진 얼굴로 간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놈들 목숨줄은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그의 목소리는 쇠꼬챙이처럼 날카로웠다. 간호사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폭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강태호의 경호원들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리더의 아내가
눈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미연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연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한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강태호에게 말했다. 강태호는 그 경호원을 노려봤다. 닥쳐. 내 놈들이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당장 전현을 끌어내. 그 순간 강태호는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그녀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미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에 걸레를 든 채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태호의 만행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다. 그녀는 강태호가 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태호의 발목을 잡고 강하게 비틀었다. 크악! 강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미연은 강태호의 팔을 잡고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팔을 뒤로 꺾어 그의 어깨 관절을 제압했다. 강태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미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 놈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강태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미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강태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강태호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태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강태호의 경호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단숨에 제압하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특수 요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연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대체 경호원들은 미연을 향해 다가섰다. 그들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때였다. 강태호가 미연의 팔을 뿌리치려 몸부림치던 중 미연의 헐렁한 작업복 소매가 위로 걷어 올라갔다. 그녀의 가늘고 흰 손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뱀이 용트림하는 듯한 형상의 검은색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경호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문신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문신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의 상징이었다. 어둠의 파수꾼. 어둠 속에서 정의를 수호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강자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비밀 조직. 그리고 그 문신은 오직 조직의 최고 리더만이 지닐 수 있는 검은 뱀 문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저 문신은 한 경호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서려 있었다. 다른 경호원들도 문신을 본 순간 미연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조직의 리더이자
자신들의 스승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통곡했다. 사모님. 경호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연을 불렀다. 미연은 그들의 외침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호는 경호원들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자신을 제압하고 자신의 경호원들은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미연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교문뱀 문신. 그는 그 문신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탐욕 때문에 파멸시켰던 어둠의 파수꾼 조직의 상징.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는 바로 미연의 남편이었다. 강태호는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는 미연의 남편을 죽이고 조직을 해체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검은뱀 문신을 한 여인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미연의 남편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네가 어떻게 저 문신을? 강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연에게 물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연은 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강태호, 기억하지 못하는가? 10년 전 내 놈이 파멸시켰던 어둠의 파수꾼을, 그리고 내 놈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나의 가족을.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미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미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연의 남편을 죽이고 그녀의 회사를 빼앗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복종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복수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 놈이 그 여자였나? 강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미연이 자신들의 리더의 아내이자 어둠의 파수꾼의 전설적인 존재인 코드네임 7임을 직감했다. 코드네임 7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최정예 요원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제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10년 전 조직이 해체된 후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사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경호원들은 미연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에게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연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강태호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자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경호원들은 미연의 명령에 충성심을 맹세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강태호의 모든 악행을 파헤치고 그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태호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연의 복수를 돕는 어둠의 파수꾼들이었다. 강태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병실에 갇힌 채 미연과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오만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미연은 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강태호, 내 놈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놈의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강태호는 미연의 말을 듣고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직감했다. 그는 미연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병실 밖 복되는 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이 강태호의 소란에 놀라 모여들었다. 그들은 병실 안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다.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제압하고 그의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간호사는 미연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미연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신이 미연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상황은 강태호의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희생시켰지만 결국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었다. 미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태호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VIP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호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떨었고 경호원들은 무릎을 꿇은 채 이미연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는 듯했다. 사모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너무 늦게 사모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인 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간절한 충성심이 가득했다. 김 팀장은 과거 미연의 남편, 즉 어둠의 파수꾼의 리더였던 서진우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었다.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김 팀장의 눈을 응시했다. 일어나십시오, 김 팀장.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강태호에게 복수하고 우리 조직의 명예를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팀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그들은 미연의 명령에 따라 강태호의 병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절규했다. 내 놈들, 배신자, 감히 날 배신해? 내 놈들 가족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강태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으려 했다. 김 팀장은 강태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닥쳐라, 강태호. 우리의 가족은 내 놈의 소나기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미연은 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태호, 내 놈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 놈의 모든 권력과 재산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군림하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일 뿐이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강태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휴대전화 안에는 강태호가 부하들과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들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넘겨라. 강태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라.
미연은 김 팀장에게 명령했다. 김 팀장은 미연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하여 강태호의 범죄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한세병원 VIP 병실에서 강태호의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이 강태호의 예상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었다. 강태호는 기자회견 소식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미연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태호는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에게 물었다. 그는 미연이 강태호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적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 어둠의 파수꾼 조직이 강태호의 음모로 인해 해체되던 날, 그녀의 남편 서진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사랑하는 미연아, 살아남아줘. 그리고 우리의 복수를 완성해줘.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10년 동안 숨죽여 살아왔다. 미연은 강태호의 병실을 나섰다. 복도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강태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와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김 팀장님, 강태호 회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자회견은 언제 시작됩니까? 한 기자가 김 팀장에게 물었다. 김 팀장은 미연의 눈치를 살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팀장에게 기자회견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강태호 회장님의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태호 회장의 모든 죄를 밝혀낼 진실의 증인입니다. 김 팀장은 기자들에게 미연을 소개했다. 기자들은 미연의 등장에 술렁였다. 그들은 미연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풍겨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미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이미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강태호 회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미연의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미연이 강태호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미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미연은 10년 전 강태호 회장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의 남편을 파멸시키고 회사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잔혹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삶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증언은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은 미연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강태호 회장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고 미연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미연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녀의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다. 미연은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 문신은 저의 남편이 속해 있던 어둠의 파수꾼의 상징입니다. 저희 남편은 강태호의 음모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남편과 어둠의 파수꾼의 명예를 되찾고
강태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열광했다. 그들은 미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미연의 모든 말을 생중계하고 그녀의 모든 증거들을 전 세계에 알렸다. 강태호는 병실 안에서 미연의 기자회견을 보고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미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젠장, 저 빌어먹을 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하다니. 강태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강태호 회장의 추악한 진실은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강태호 회장의 만행에 분노했고 그에게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검찰은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강태호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강태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모든 권력과 재산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몰락은 거대한 재벌의 몰락을 의미했고 대한민국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병실 안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병실을 나섰던 간호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미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미연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미연은 간호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강태호의 죄는 강태호가 치러야 할 몫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 순간 김 팀장이 미연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증거 자료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복수를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강태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력. 그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연은 그들이 강태호의 몰락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김 팀장, 아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강태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김 팀장은 미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미연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복수를 도울 준비를 했다. 강태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떠났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미연을 향해 이를 갈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평범한 죄인일 뿐이었다. 이미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강태호의 구급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끝났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그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병원 복대는 여전히 기자들이 북적거렸다. 그들은 미연의 뒤를 따랐지만 미연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팀장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정의를 위한 전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호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진실을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이미연은 순식간에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녀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강태호가 체포된 후 이미연은 김 팀장과 경호원들과 함께 비밀 은신처로 이동했다. 그곳은 어둠의 파수꾼 조직이 해체되기 전 비상시에 사용하던 지하 벙커였다. 벙커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강태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즉 가시 그림자 연합체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었다. 김 팀장은 미연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둠의 파수꾼이 해체된 후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리더 서진우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강태호와 그림자 연합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강태호의 경호원으로 위장하여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들은 미연의 남편이 살해당한 것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그림자 연합의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음을 밝혀냈다. 사모님, 강태호는 그림자 연합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 연합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심지어 사법부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김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강태호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더 큰 악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그림자 연합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남편 서진우의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서진우는 어둠의 파수꾼의 리더이자 뛰어난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그는 이미 그림자 연합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함정에 빠져 희생당했던 것이다. 미연은 남편의 유산인 노트북을 찾아냈다. 노트북 안에는 그림자 연합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노트북은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노트북 안에 그림자 연합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호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무도 풀 수 없을 겁니다. 김 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연은 노트북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생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암호 해독 기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수많은 암호들을 풀어왔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트북 암호 해독에 도전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서 씨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암호 해독에 몰두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항상 말했다. 미연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새벽녘, 마침내 노트북의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는 그림자 연합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졌다. 그곳에는 그들의 조직도, 주요 인물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부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들이 모두 그림자 연합의 일원들이었다니. 김 팀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명단에는 자신들이 평소 존경했던 인물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연은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을 발견하고 몸이 굳어졌다. 백선우. 그는 강태호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찰총장이었다. 그는 강태호의 모든 범죄를 은폐하고 어둠의 파수꾼 조직을 해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미연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정한 원흉이었다. 미연은 그의 이름에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백선우, 내 놈이. 미연은 이를 갈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백선우에게 향했다. 그들은 백선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백선우는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림자 연합의 모든 악행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미연과 김 팀장은 백선우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사생활을 파헤쳤다. 그들은 그의 자금줄, 그의 가족관계, 그의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그들은 백선우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그림자 연합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백선우의 은밀한 금고를 찾아냈다. 금고 안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과 함께 그림자 연합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장부와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백선우의 모든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백선우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미연과 김 팀장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그림자 연합의 최정예 암살자들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제거하는 데 능숙했다. 사모님, 백선우의 부하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김 팀장이 미연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미연과 김 팀장은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바클리와 함께 도주했다. 바클리는 미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미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앞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백선우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총알을 피하고 부하들의 신경계를 조작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백선우의 부하들은 예상보다 강했다. 그들은 미연의 능력을 예측하고 그녀를 공격했다. 미연은 부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몸에 부상을 입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그녀의 힘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김 팀장이 미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 역시 부하들의 공격에 고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바클리가 백선우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맹렬히 지저대며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녀석은 마치 자신에게 총을 쏘라고 유인하는 듯 행동했다. 바클리의 활약으로 미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미연은 바클리에게 달려가 녀석을 안아 올렸다. 바클리, 위험해. 그때 백선우의 부하 중 한 명이 미연을 향해 총을 겨눴다. 총알은 미연을 향해 날아왔다. 미연은 자신의 몸으로 바클리를 보호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김 팀장이 몸을 던져 미연과 바클리를 보호했다. 총알은 김 팀장의 어깨를 관통했다. 크으. 김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김 팀장님. 미연은 김 팀장에게 달려갔다. 김 팀장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미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희생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김 팀장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미연을 바라봤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어서 백선우를 잡으십시오. 미연은 김 팀장의 희생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백선우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부하들을 제압했다. 부하들은 그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순식간에 쓰러졌다. 미연은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하고 백선우의 뒤를 쫓았다. 백선우는 미연의 추격에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미연에게 잡히기 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치려 했다. 미연은 백선우를 쫓아 한세병원 옥상까지 올라왔다.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백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선우는 헬리콥터에 몸을 싣고 도망치려 했다. 백선우, 멈춰라. 미연은 소리쳤다. 백선우는 미연의 외침에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로 가득했다. 이서연, 감히 날 막으려 하다니. 내 놈은 결국 나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 백선우는 미연을 향해 총을 겨눴다. 미연은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그녀의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바클리가 미연의 발밑에서 튀어나와 헬리콥터 조종석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조종사의 팔을 물어뜯고 조종관을 흔들었다. 헬리콥터는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젠장, 저 빌어먹을 개가. 백선우는 바클리의 방해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바클리의 활약으로 미연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녀는 헬리콥터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녀는 백선우의 몸에 매달려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백선우는 미연의 공격에 저항하며 그녀를 뿌리치려 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미연은 백선우를 헬리콥터에서 끌어내려 옥상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백선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켰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미연은 백선우의 목에 칼을 겨눴다. 백선우, 내 놈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놈의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백선우는 미연의 칼날 앞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미연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 도착했다. 이강철 국장이 미연의 연락을 받고 특공대를 보낸 것이었다. 백선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금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김 팀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미연은 김 팀장의 병실을 찾아 그의 손을 잡았다. 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백선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팀장은 미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사모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모님의 복수도 완성되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이제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클리는 미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미연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미연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녀석은 미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백선우는 강태호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모든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폭로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거나 잠적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다. 악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한 전사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백선우와 강태호, 그리고 그림자 연합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심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오랜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금 빛을 찾았다. 국민들은 안도했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잃어버린 가족과 남편 서진우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김 팀장은 병원에서 회복 후 이미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태호의 그림자 경호원이 아닌 어둠의 파수꾼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리더로서 이미연을 보좌했다. 그의 옆에는 충성스러운 경호원들, 즉 어둠의 파수꾼의 잔존 세력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연과 함께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로 맹세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김 팀장이 미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미연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슬픔을 헤아리고 있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로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 팀장,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저의 아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국정원에 연락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강철 국장은 이미연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미연의 능력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미연은 국정원 내부에 피닉스 팀이라는 새로운 특수작전팀을 창설했다. 피닉스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를 의미했다. 이는 이미연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사조가 되고자 했다. 피닉스 팀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팀은 최고 기밀로 운영되었으며 이미연이 팀장을 맡고 김 팀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피닉스 팀의 첫 번째 임무는 블랙 로터스와 프로젝트 피닉스의 잔여물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피해자들을 찾아내 치유하는 것이었다. 이미연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이용하여 신경 조작 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녀는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뇌에 남아있는 잔여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블랙 로터스의 피해자들은 서서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이미연은 그들의 회복을 보며 자신의 아픔도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이미연은 블랙 로터스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는 어린 소년 지환이었다. 지환은 신경 조작 물질의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마비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병에 절망하여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미연은 지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이용하여 지환의 뇌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환의 뇌에 남아있는 신경 조작 물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신경회로를 복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환에게 주입하여 그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했다. 며칠 밤낮 없이 이어진 치료 끝에 지환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눈을 뜨고 미연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터져 나왔다. 지환의 부모는 아들의 목소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미연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은 지환의 부모를 위로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환이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지환의 회복은 피닉스 팀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미연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피닉스 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변종 물질을 이용하여 인간을 초인으로 만드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모님,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블랙 로터스의 변종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피닉스 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그림자 연합의 새로운 연구소를 찾아내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피닉스 팀은 바클리와 함께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바클리는 미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미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앞길을 안내했다. 바클리는 그림자 연합의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녀석의 뛰어난 지능과 직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그림자 연합의 새로운 연구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였다. 벙커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클리는 녀석의 예리한 후각과 뛰어난 감각으로 벙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벙커 안으로 진입한 피닉스 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벙커 내부에는 수많은 실험실과 감옥이 있었다. 감옥 안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변종 물질 실험 대상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짓을 김 팀장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미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과 딸이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그들은 벙커 내부에서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변종 물질을 자신의 몸에 주입하여 초인적인 힘을 가진 자들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연과 피닉스 팀을 공격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은 강력했지만 미연의 피닉스 팀은 그들보다 강했다. 미연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이용하여 잔당들의 신경계를 조작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잔당들을 제압했다. 바클리는 전투 중에도 미연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잔당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연에게 위험을 알렸다. 녀석은 잔당들의 시선을 끌어 미연이 공격할 기회를 만들었다. 바클리의 활약으로 피닉스 팀은 잔당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림자 연합의 마지막 수장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그는 그림자 연합의 진정한 배후이자 모든 악행의 설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 블랙 로터스의 최강 변종 물질을 주입하여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변모해 있었다. 교문 그림자는 미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연의 신경 조작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미연은 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서연,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내 놈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그림자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미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검은 그림자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 역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미연은 쓰러진 채 검은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검은 그림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바클리가 검은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검은 그림자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검은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클리를 뿌리치려 했다. 그 틈을 타 미연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검은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공격했다. 미연은 검은 그림자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변종 물질을 주입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의 뇌에 신경 조작 물질을 집중적으로 주입하여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미연은 검은 그림자의 뇌에 신경 조작 물질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검은 그림자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의 힘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럴 수가. 검은 그림자는 절규했다. 미연은 쓰러진 검은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고 세상을 구했다. 피닉스 팀은 검은 그림자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냈다. 그림자 연합의 모든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거나 잠적했다. 블랙 로터스의 변종 물질은 모두 폐기되었고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이미연은 바클리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미연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녀석은 미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이미연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국정원의 피닉스 팀의 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김 팀장과 충성스러운 팀원들,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 바클리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문 그림자의 몰락과 그림자 연합의 해체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피닉스 팀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연은 국제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녀는 그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블랙 로터스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피닉스 팀은
이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미연은 팀의 리더로서 뛰어난 지휘력과 판단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특수 능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빛을 발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은 미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클리는 피닉스 팀의 명예 마스코트이자 비공식적인 팀원이었다. 녀석은 여전히 뛰어난 지능과 직감을 발휘하며 팀의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녀석은 팀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바클리는 특히 블랙 로터스의 잔여 물질로 인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미연에게 영감을 주었다. 녀석의 뇌파를 분석하여 신경조작 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독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인터폴에서 피닉스 팀에게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 유럽에서 블랙 로터스와 유사한 신경조작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였다. 이 물질은 푸른 장미라고 불렸으며 기존 블랙 로터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푸른 장미는 인간의 뇌를 완전히 파괴하여 자아를 소멸시키고 살아있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모님, 푸른 장미는 블랙 로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습니다. 배후에는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미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피닉스 팀에게 즉시 유럽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푸른 장미의 유통을 막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유럽의 한 고풍스러운 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도시 곳곳에는 푸른 장미의 희생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좀비처럼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런 끔찍한 짓을 미연은 희생자들의 모습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과 딸이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피닉스 팀은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푸른 장미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클리의 도움을 받아 푸른 장미의 제조 시설을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지하 요새였다. 요새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요새 안으로 진입한 피닉스 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요새 내부에는 거대한 실험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푸른 장미의 실험 대상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푸른 장미의 희생자들입니다.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미연이 김 팀장에게 말했다. 그들은 요새 내부에서 푸른 장미를 제조하고 유통하던 배후 세력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푸른 장미를 주입하여 초인적인 힘을 가진 자들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연과 피닉스 팀을 공격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잔당들은 강력했지만 미연의 피닉스 팀은 그들보다 강했다. 미연은 자신의 특수 능력을 이용하여 잔당들의 신경계를 조작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잔당들을 제압했다. 바클리는 전투 중에도 미연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잔당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연에게 위험을 알렸다. 녀석은 잔당들의 시선을 끌어 미연이 공격할 기회를 만들었다. 바클리의 활약으로 피닉스 팀은 잔당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푸른 장미의 진정한 설계자가 나타났다. 그는
닥터 제이라고 불리는 과학자였다. 그는 그림자 연합에 숨겨진 브레인이자 블랙 로터스와 푸른 장미를 개발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푸른 장미의 궁극적인 변종 물질을 주입하여 초월적인 존재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미연,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오늘은 내 놈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닥터 제이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닥터 제이는 미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연의 신경 조작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미연은 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의 힘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은 미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닥터 제이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 역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미연은 쓰러진 채 닥터 제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닥터 제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바클리가 닥터 제이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닥터 제이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닥터 제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클리를 뿌리치려 했다. 그 틈을 타 미연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닥터 제이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공격했다. 미연은 닥터 제이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푸른 장미의 궁극적인 변종 물질을 주입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닥터 제이의 뇌에 신경 조작 물질을 집중적으로 주입하여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미연은 닥터 제이의 뇌에 신경 조작 물질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닥터 제이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의 힘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럴 수가... 닥터 제이는 절규했다. 미연은 쓰러진 닥터 제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을 구했다. 피닉스 팀은 닥터 제이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냈다. 푸른 장미의 모든 물질은 폐기되었고 실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피해자들처럼 미연의 치료를 통해 서서히 회복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이미연은 바클리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미연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녀석은 미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녀석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미연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영원한 수호천사였다. 이미연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국정원의 피닉스 팀의 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김 팀장과 충성스러운 팀원들,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 바클리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블랙 로터스와 푸른 장미와 같은 불법 물질의 확산을 막고 그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했다. 그들의 활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미연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미연은 종종 지민이 다니는 시골 분교를 찾아갔다. 지민은 이제 몰라보게 성장하여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면 달려와 품에 안겼고 서연은 지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은 이미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그녀는 장차 이미연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미연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반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켰지만 이제 그것은 복수의 상징이 아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문신이 되었다. 그녀는 문신을 보며 자신의 남편을 기억했고 그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되새겼다. 그녀는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바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바클리는 녀석의 특별한 능력으로 미연의 삶을 구원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녀석은 미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이미연은 김 팀장과 경호원들과 함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시골 분교의 낡은 칠판에 적힌 작은 암호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세상은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림자 연합과 그들의 추악한 프로젝트인 블랙 로터스, 그리고 푸른 장미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미연과 피닉스 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악의 잔재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이미연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정원의 특수팀인 피닉스 팀의 리더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단순히 신경계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와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블랙 로터스와 푸른 장미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미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속 상처 또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김 팀장은 이미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오른팔이었다. 그는 어둠의 파수꾼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미연의 곁을 지켰다. 김 팀장과 나머지 경호원들은 이제 단순히 보디가드를 넘어 피닉스 팀의 핵심 요원으로서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전투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이미연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피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다. 바클리는 여전히 이미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이제 과거처럼 복잡한 해킹이나 예측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미연이 위험에 처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미묘한 행동으로 그녀에게 영감을 주곤 했다. 녀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연에게는 큰 위안이자 잃어버린 가족과의 연결 고리처럼 느껴졌다. 바클리는 이미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이미연은 국정원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배 요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피닉스 팀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합동작전을 요청하곤 했다. 어느 날 이미연은 자신이 치료했던 어린 소년 지환의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지환은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활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속에는 환하게 웃는 지환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지환의 눈은 과거의 공허함 대신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연은 지환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김지민이 궁금해졌다. 자신이 처음으로 구해냈던 어린아이. 블랙 로터스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였던 지민. 이미연은 주말을 이용해 김 팀장과 바클리와 함께 지민이 살고 있는 시골 분교를 다시 찾았다. 분교는 여전히 작고 아담했지만 활기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속에는 몰라보게 성장한 지민이 있었다. 지민은 예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바클리는 지민의 모습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민은 바클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녀석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선생님. 지민은 바클리와 함께 놀다가 이미연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녀는 이미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제잘거렸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바클리도 매일 저랑 놀아줘요.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미연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10년 전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지민은 두려움에 떨며 칠판에 암호를 쓰고 있던 작은 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밝고 건강한 소녀로 자라 있었다. 그녀는 지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김 팀장은 이미연과 지민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알렸다. 사모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연은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슬픔 대신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찾았다. 그날 저녁, 이미연은 김 팀장과 함께 분교 교정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바클리는 그들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밤하늘을 함께 응시했다. 사모님. 김 팀장이 조용히 이미연을 불렀다. 네, 김 팀장. 이미연이 대답했다. 이제 사모님의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모든 것을 겪으신 후에 김 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연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저의 삶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삶입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을 바라봤다. 문신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서진우의 유언을 떠올렸다. 살아남아줘. 그리고 우리의 복수를 완성해줘.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는 그가 원했던 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과 희망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이미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김 팀장은 이미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연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미연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이미연과 김 팀장은 피닉스 팀의 리더로서 계속해서 활동했다. 그들은 국제적인 위협에 맞서 싸우고 불법 인체 실험과 같은 잔혹한 범죄들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헌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세월이 흘러 이미연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일은 없었지만 피닉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고문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 팀장은 이제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되어 이미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바클리는 이미연의 곁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녀석의 털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이미연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맑은 날, 이미연은 바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을 바라봤다. 문신은 이제 그녀의 피부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다. 별아, 고맙다. 이미연은 바클리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바클리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민이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민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이미연처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이미연은 지민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음을 느꼈다. 노년의 이미연은 김 팀장과 함께 산골북요를 다시 찾았다. 칠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고 다른 칠판에는 이제 어떤 암호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연의 눈에는 그 칠판 위에 그녀의 남편이 남겼던 마지막 흔적과 지민이가 그려놓았던 희망의 그림, 그리고 그녀가 써내려갔던 복수와 치유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완성되었다. 이미연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불사조처럼 아름다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시골 분교의 낡은 칠판에 적힌 작은 암호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